동아시아가 서구 열강의 각축장으로 변해가던 19세기, 조선은 성리학 이념의 붕괴와 집권층의 부정부패로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민중들은 새로운 정신적 기반을 필요로 했습니다. 새 세상에 대한 그들의 염원은 마침내 개벽 사상의 태동으로 이어졌는데요. 단기간에 민중신앙으로 성장한 동학의 후천 개벽 사상은 조선 전역에 광범위하게 확산됐습니다. 이때 후천 개벽 사상의 우주 대변혁의 원리를 밝힌 분이 정역을 창시한 김일부 대성사입니다. 오늘 책으로 만나는 가을 개벽 문화에서는 김일부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책을 통해 김일부 대성사의 사명과 그가 밝힌 정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로부터 예향의 고향으로 알려진 충청도 연산. 대둔산에서 발원한 인내강이 휘감아 도는 오도산 기슭에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을 예고한 선비가 태어났다. 쇠망에 가는 조선에 새로운 사상이 출현하길 고대하던 1826년. 아버지 김인로와 어머니 대구 서씨 사이에서 이남 일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김일부. 그는 나면서부터 용모와 풍채가 비범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의 가정 환경과 학문의 성숙 과정을 빠짐없이 밝혀줄 상세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아 아쉬움을 더하고 있다. 김일부 대성사가 어렸을 때는 어린 동생과 함께 부친에게 학문을 배웠으나 청년기에는 누구에게 배웠는지조차 불분명하다. 다만 예학의 대가였던 사계 김장생과 그의 아들 신독제 김집이 혈족이었으므로 가문의 영향을 받아 문장을 다듬는 기술과 예법 연마에 힘썼던 것으로 추정할 따름이다. 35세까지 여느 선비처럼 시집기와 성리학 연구에 침잠했던 김일부 대성사. 그가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한 것은 단골 입구에서 15분 정도 떨어진 이웃마을 띠울에 이사온 연담 이윤규 선생을 스승으로 모시고부터입니다. 그가 연담 선생을 만나기 전에는 유교의 전통적 글읽기에 집중했다면 연담 선생을 만난 후부터 구도의 목표가 확정된 36세 이후로는 끊임없는 공부와 사색으로 정력이 완성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종교사에서 그 행적이 잘 알려지지 않은 수수께끼의 인물 연담 이윤규. 그는 세종대왕의 8번째 아들인 담양군의 13세 손으로 1804년에 태어났다. 남학의 창시자로 알려진 그는 한학의 대가로 불리는 이서구의 학통을 이어받아 전문, 역산, 역학, 시문에 능통하고 관상보기와 술수에도 뛰어났다고 한다. 한양에서 높은 관직에 올라 흥선대원군과도 친밀했지만 구군의 쇠퇴를 미리 알고 충청도 연산 땅 띠울에 응거하며 김일부 대성사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이다. 평생 고향 땅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김일부는 스승과의 만남을 통해 학문의 극적인 전환기를 맞는다. 연담 선생은 김일부 대성사에게 유교의 경전인 주역과 서경을 많이 읽으면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 말하면서 특히 서경의 엽벅섭립의 대목을 주의 깊게 읽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정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나이 36세에 처음으로 연담 선생님을 쫓으니 선생께서는 관벽이란 호 두 자를 내려주시면서 시 한 수를 읊어주셨다. 맑음을 보는 것은 물보다 좋은 것이 없고 덕을 좋아함은 인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달 그림자가 천시몰에서 움직이니 그대에게 권하건대 이 진리를 찾아보시게나. 이에 힘입은 김일부 대성사는 주역과 서경을 반복하여 읽은 결과 선우천 전환의 새로운 우주관인 정력을 수립하게 됩니다. 김일부 대성사는 36세 이후부터 스승이 남긴 영동 천시멸의 화두를 깨닫기 위해 용맹정진을 거듭했다. 이때 그는 스승의 권유대로 서전과 주역을 많이 읽고 영가무도를 하며 공부했다고 한다. 영가무도는 궁상각치우의 오음성인 아, 이, 우를 소리내어 부르며 춤을 추는 수행법이다. 영가무도는 본래 옛사람들이 영가로 심성을 기르고 무도로 혈맥을 길렀던 수행법이었으나 중고 이래로 실전되었던 것을 김일부 대성사께서 다시 부활시킨 것이다. 이곳은 김일부 대성사가 살던 단골 앞에서 10리 정도 인내강을 거슬러 올라온 곳으로 용바위가 있던 곳입니다. 김일부 대성사는 이 바위를 사랑하여 자주 와서 논일며 풍어를 읊조렸는데요. 이곳에서 1월의 변동과 우주의 신비를 탐구하면서 천지와 혼연일체가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오음이 터져 나오며 손발이 저절로 움직이고 춤을 추었는데 이를 영가무도라고 합니다. 김일부 대성사는 아침 저녁으로 용바위를 왕래하면서 또 어떤 때는 밤을 새워 영가무도를 추다가 새벽녘에야 갓에 허옇게 서리를 씻고 도포자락이 찢어진 채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이렇게 김일부 대성사가 공부에 정진하던 중 살림을 도맡아 하던 남동생이 29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뜨게 된다. 이 때문에 더욱 공궁해진 대성사의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이때 그는 관촉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고종사촌 권종화의 집에 잠시 기거한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대성사의 진리를 향한 탐구는 결코 멈추지 않았다. 김일부 대성사는 평소 의관을 정제하여 추호도 해이한 빛이 없고 늦은 밤 잠을 자기 전에는 눕거나 낮잠을 자는 일도 없었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항상 영가를 끊이지 않으시고 손으로는 선우천 전환의 이치를 손을 적고 펴면서 헤아리는 수지도수를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 은진면에 거주하실 때는 관촉사에 아침 저녁으로 찾아와 은진미륵을 우러러 간절히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미륵불은 말법시대에 인류를 구원하여 용화세계를 건설하는 도솔천의 천주로 유교에서 말하는 우주를 주재하시는 상제님, 하느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인지 대성사는 불초자가 감히 어찌 이치의 수를 추론하리오마는 오로지 부모님의 마음이 편안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라고 정력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력이 상제님과의 말없는 대화 속에 이루어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력 사상은 상제님의 천명인 동시에 계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정력은 상제님께 봉헌한 고백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승 연담으로부터 화두를 받고 끊임없는 사색과 영가무도에 정진하길 19년. 대성사의 나이 54세 되던 1879년 김효년에 신비한 사건이 벌어진다. 언젠가부터 눈을 뜨나 감으나 앞이 환해지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괴획이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때 사건에 대한 내용이 도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4세 되는 김효년에 이르러 눈을 뜨나 감으나 앞이 환하여지고 알 수 없는 계획이 끊임없이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3년을 두고 차츰 선명해지고 커져 마침내 온 천지가 계획으로 가득 찰 지경에 이르렀으나 그 뜻을 알지 못하니라. 그 후 어느 날 주역 설괴전의 신야자 묘 만물이 위헌자야 라는 구절을 읽다가 문득 모든 것이 공자의 예시임을 확연히 깨닫고 이에 새로이 정력 8궤를 그리니 이는 어금 존량의 선천 볼키 8궤와 문왕 8궤에 이은 정음 정량의 후천 8궤도라. 궤를 다 그린 순간 호련히 공자가 현신하여 내가 일찍이 하고자 하였으나 이루지 못한 것을 그대가 이루었으니 참으로 장하도다 하고 크게 칭찬하며 그를 일부라 칭하니라. 을유년에 이르러 드디어 정력을 완성하니 그동안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던 괴상이 비로소 사라지니라. 정력 8궤도의 완성은 우주의 창조적 변화가 일어나는 후천 개벽 사상의 이론적 근거와 과정이 드러난 일대 사건입니다. 1881년 신사년에 정력 8궤도를 그린 김일부 대성사는 자신의 혈통과 학문의 연원, 업적을 기록한 글을 비롯해 정력을 지은 이유와 목적을 밝힌 대역서를 짓는다. 그리고 1884년 갑신년에는 정력의 상권인 15일원을 완성하고 60세가 되던 1885년 을유년에는 하경인 11일원을 완성해 정력을 처음으로 이 세상에 내놓았다. 정력의 종지는 정력의 서문인 대역서에 완전히 녹아 있습니다. 대역서는 위대한 역의 서문이라는 뜻 외에도 자연의 근본 틀이 크게 바뀐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주역의 주제가 자연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패턴을 읽어내는 것이라면 정력은 자연의 순환 주기 속에 숨겨진 시간 운행의 프로그램과 그것의 전환 원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천지가 기울어져 자연과 문명의 비극이 쌓아왔다는 것을 말하며 지축의 경사가 상극의 원인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선천의 문을 닫고 후천의 개벽문이 열리는 시간대임을 밝히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천지의 맑고 밝음이여 1월의 새 생명 빛나도다. 1월의 새 생명 빛남이여 유리세계가 되는구나. 새로운 세계여 세계여 상제님이 성령의 빛을 뿌리시며 친히 강림하시는구나 라고 하여 상제님이 직접 강세하실 것과 후천에는 지구촌이 유리세계의 용화 낙원이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스승이 남긴 영동 천심월의 화두를 깨닫고 정력을 창시한 김일부 대성사. 그가 깨달은 영동 천심월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이 수수께끼는 태양의 운행과 직결된 달의 변화에 숨겨져 있다. 정력의 주제는 시간론이다. 현재 지구는 지축이 23.5도 기울어진 상태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타원 궤도를 돌고 있어 1년이 365와 4분의 1이 된다. 선천에서 후천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는 지축이 정립되는데 이렇게 되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정원 운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후천에는 1년이 360일이 되고 한 달이 30일이 되어 음력과 양력이 통일되는 정력 세상이 열리는 것이다. 다시 말해 후천에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태음 태양력이 사라지고 한 달이 항상 30일인 새로운 달력을 사용한다. 이처럼 스승이 남긴 영동 천심월에서 영감을 얻어 시간 질서의 전환 과정을
다양한 방법으로 논증한 체계가 바로 정력 사상이다. 김일부 대성사는 정력을 저술한 이후부터 제자 양성에 온 힘을 기울이게 된다. 1887년 가난으로 인해 연산 인근의 다오계로 이사했던 대성사는 1893년 2월 당시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던 동학난을 피해 계룡산 자락의 국사봉으로 다시 거처를 옮겨 강론을 지속했다. 국사봉은 선우천에 대한 담론이 활짝 꼽힌 곳이다. 용과 거북의 형상을 띤 신비스런 바위가 웅크리고 있는 국사봉 향적산방은 정력 강론의 공간이자 영가무도의 수련장이었다. 그 당시 국사봉에 출입하면서 대성사에게 직접 배운 사람들은 대부분 제야 출신이었고 관료층 제자는 드물었다. 정력은 온통 암호문 같은 수리 철학과 시 형식으로 가득 차 있어 전문가들조차 그 깊이를 추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일부 대성사 사후 정력 사상을 연구하는 뚜렷한 학술 활동이 전개되지 못했는데요. 정력 사상을 연구하는 학술 활동이 시작된 것은 우연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이곳은 김일부 대성사가 기거하던 다오계에서 멀지 않은 곳의 도남서원입니다. 1923년 개해년에 김장생과 김집 부자의 책을 발간하기 위해 도남서원에서는 대규모 편찬 사업을 기획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분의 목판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시 유림들은 2차 작업으로 정력을 판각하기로 결정했고 이로부터 드디어 개해본 정력이 출간되었습니다. 누천년 동안 역학의 시금석으로 알려진 주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나온 정력이 책자로 출간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깊이 연구하는 학자들은 거의 없었다. 정력에 담겨있는 내용이 너무도 난해했기 때문이다. 정력 사상은 무관심 속에서 오랜 공백기를 가지다가 6.25 한국전쟁 이후 관심 있는 인사들이 다시 국사봉에 모여들며 제2의 부흥기를 맞게 된다. 정력과 관련된 담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은 1950년대 말에서 60년대 초였다. (1897년) 정유년 김일부 대성사는 국사봉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하루는 젊은 청년이 찾아왔다. 그 청년은 백성들의 고달픈 삶의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자 천하유력을 시작할 즈음 대성사를 만나러 국사봉에 오른 것이다. 당시 청년의 나이는 27세, 대성사의 나이는 72세였다. 김일부 대성사를 만나러 온 청년이 바로 가을 대개벽기를 맞아 인류를 구원하여 후천 성경을 건설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으로 강세하신 증산 상제님이십니다. 이에 관한 내용이 도전에 나와 있습니다. 충청도 강경을 지나 연산에 이르러 향적산 국사봉에 있는 김일부를 찾으시니라. 지난밤 일부의 꿈에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 옥경에 올라오라는 명을 전하거늘 일부가 천사를 따라 올라가 요운전이라는 편액이 걸린 장려한 금궐에 들어가 상제님을 뵙고 내려왔는데 이제 맞이한 증산을 뵈니 간밤 꿈에 뵌 상제님과 그 형모가 같은지라 그 일을 아른 뒤에 요운이란 도호를 드리며 심히 경배하되 증산께서는 그 호를 받지 않으시니라. 증산께서 그곳에 머무르시며 영가무더의 교법을 관찰하시고 일부와 후천개벽의 천지대세에 대해 말씀을 나누시니라.
증산 상제님과 기밀부 대성사의 만남은 이미 천상에서부터 예정되어 있던 일이었습니다.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내 세상이 오는 이치란 천지개벽을 통해 조와 성경의 세상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이유를 말한다. 그리고 일부가 내일 한 가지를 하였다는 말씀은 365와 4분의 1의 선천육력이 360의 후천정력으로 시간의 질서가 본질적으로 전환하는 원리를 밝힌 사건을 뜻한다. 증산 상제님은 기밀부 대성사의 이런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그를 후천 역도의 종장과 천국 명부의 대표로 임명하신 것이다. 상제님께서는 주역은 개벽할 때 쓸 글이니 주역을 보면 내 일을 알리라는 놀라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여기서의 개벽은 후천개벽을 가리킵니다. 후천개벽은 큰 틀로 자연개벽, 문명개벽, 인간개벽으로 세분화할 수 있는데 기밀부 대성사는 자연개벽의 측면에서 역법 질서의 전환을 통해 후천이 도래한다는 사실을 체계화했습니다. 1898년 무술년 가을, 추석을 앞두고 국사봉에서 영가무도와 정력사상의 강론을 지속하던 기밀부 대성사는 수제자 덕당의 등에 엎여 하산한다. 그러나 다오계로 내려온 뒤에 다시는 국사봉에 오르지 못했다. 지병인 각기 질환이 도졌기 때문이다. 기밀부 대성사는 1898년 11월 24일 가족을 불러 유언을 남긴 후 아들에게 주역 한 권과 직접 쓴 정력 한 권, 그리고 친필 대역서 2벌을 주며 잘 보관하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5일 아침 조용히 운명했다. 그의 나이 향년 73세였다. 기밀부 대성사는 복희역과 문학역에 숨겨진 갈등과 대립, 모순을 극복하여 새로운 형태인 정력 8궤도를 완성함으로써 인류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정력은 인류 미래를 제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완수했다는 점에서 그 사상적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머지않아 시공 질서의 재편성을 통해 후천이 역사의 현실로 구현된다는 점을 밝힌 것은 정력 사상의 압권이라 하겠습니다. 상제님의 말씀에서 기밀부 대성사가 상제님으로부터 천명을 받고 후천역인 정력을 완성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조선 말에 등장한 동학 그리고 정력 사상의 공통점은 시간 질서의 급격한 전환에 따른 후천 개벽에 있습니다. 그러나 동학은 후천 개벽이 왜, 어떻게 오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고, 정력 사상은 선후천 전환의 이치는 밝혔으나 원론적인 차원에 그치고 있는데요. 이제 그들이 외쳤던 후천개벽은 우주의 가을철을 맞아 상생의 새 세상을 열기 위해 이 땅에 인간으로 강세하신 증산 상제님에 의해 완성됩니다. 정력이 알려주는 후천개벽 도래의 원리와 우주 대변혁의 소식을 깨닫고자 하는 분들께 기밀부의 생애와 사상을 권해드립니다.